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네팔 수잔과 러시아 에바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아니 왜요? 아니, 에바가 먼저 하는 줄 알았어요. 원래 에바가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갑자기 오늘 에바가 오니까 나도 자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게 오네게가 되더라고. 원래 먼저 그랬나? 오네게 씨가 먼저 했어요? 아니 원래 내가 했는데 어. 에바 있을 때는 에바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 저 자동적으로 그냥 에바가 왔으니까 오늘 에바가 하는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대본 안 대본을 봤어요. 보세요. 대본을. 대본대로 그리고 에바를 해주시기 봤네 바랍니다.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잠시 종적이 있었네요. 네. 오랜만에 또 우리 YTN의 딸 네. 아, 네네네. 에바 양이 이제 독립해서 막 찾아주셨습니다. 거의 살고 환영합니다. 있지만 가끔 약간 정말 본가에 온 것 같고 좋네요. 아 예. 러시아를 못 가니까 YT. 그러니까요. 어. 러시아를 못 가니까 맞습니다. 친정 같은 YTN이라도 이렇게 종종 정말 너무 좋습니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요즘은 더더욱 집에서만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네. 아, 잘 상황이 있어야죠. 진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음흠. 걱정이 큽니다. 네, 우리 수잔 씨는 어떻게 네. 지내셨습니까? 저도 똑같이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지금 회사 더... 계속 출퇴근 중인가요? 네네 회사는 왜냐면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우리는 직원들이 여기 본사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는 이제 공장이 메인이기 때문에 네. 지금 공장은 아예 안 간 지 거의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온라인 상으로만 이제 뭐 채팅을 하거나 아니면 네. 뭐 전화상으로 이제 다 전달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일들 다. 그렇군요. 참 이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오래 가네요. 네, 오래 가고 있고 정말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오늘 토론 주제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인턴 안소연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호주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사망자 수는 약 85만여 명에 근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보건기구에 처음 보고된 이후 벌써 9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폭발적인 2차 대유행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까지 발생하며 좀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바이러스 특수성으로 인해 방역 과정에서 일정 부분 개인 자유의 침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누리던 자유에 대한 갈망 또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유의 침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 분열도 극심해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관련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주제 들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유의 침해와 그 범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자유롭게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채팅창으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우리 오랜만에 YTN을 찾아주신 에바의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참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2020년 중반 이후로까지 거의 연말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상상을 못했는데 네. 굉장히 오래 가면서 일상생활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네. 두 분의 일상도 사실 예전과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일이 줄어들었고요. 어떤 일이요? 저의 통번역, 특히 통역이 통역할 네, 일이 많이 네. 줄었을 것 같아요. 동시통역은 네. 아예 못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동시통역은 이제 부스 안에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네. 이제 뭐 수행이나 순차 통역은 거의 다 이제 행사들이 취소가 되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나갈 때 무조건 마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거의 지금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챙겨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운동이나 이런 것도 거의 이제 뭐 자전거를 좀 많이 타게 된 것 같아요. 야외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네, 되죠. 네. 네, 그래서 실내 운동은 못 하니까. 집이 아주 좁은데 자전거가 2대. 남편이 자전거에 이렇게 빠질 줄 몰랐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디 그냥 갈 때 누가 기침하면은 괜히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비염이 있는데 저도 이제 재채기를 항상 참으면서 다니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에바 씨 마이크 좀 약간 좀 떨어져서. 떨어질게요. 네네. 지금 조금 가까웠었어요. 네. 자, 그리고 수잔 씨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약간 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 좋아하고 네. 또 뭐 이렇게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안 하게 된 것 같고 그래도 뭐 그렇죠. 요즘 이제 연락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코로나 잠잠해지면은 맞아요. 만나자, 뭐 밥이라도 먹자 그 그런 말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계속 많이 조심해라. 한 것 같고 그래도 저는 뭐 네팔과 이제 좀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네팔은 지금 다시 또 봉쇄 상태로 들어갔고 네. 락다운 상태예요 지금도. 네. 그래도 이제 뭐 엄마라든지 우리 동생 또는 네팔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저희는 그나마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잘 살다라기보다는 거기는 아예 집에 갇혀 있잖아요. 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하고 우리는 안 그래도 뭐 먹고 싶으면은 편의점이라도 갈 수 있고 맞아. 뭐 야외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약간 좀 감사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지금 사실 거리두기 단계가 좀 강화됐어요. 그렇죠. 2.5단계로 지금 격상돼서 운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3단계로까지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뭐 논란도 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2.5단계로만 격상이 돼도 지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는 걸 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요즘 러시아는 어때요?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어요? 사실 일단 보통 보도 자체가 수도 위주로 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기타 도시는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가 있는 데는 그렇게 막 애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네. 이게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지역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러시아 같은 지역마다 경우.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지역들도 좀 많고 음.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의 그런 추이 같은 것도 사실 그렇게 지켜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수도 위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예. 수도에서는 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나 저희는 이제 장갑도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끼라고 장갑까지. 하는데 장갑을 안 끼면은 뭐 벌금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래도 그냥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이런 방역 체계 자체가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두 분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한국에서의 지금 일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참 이 코로나19를 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늘어났고 어떤 것들이 우리가 지금 포기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번 주에 가장 놀랐던 거는 네.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그렇죠. 곳 갈 때 QR 체크를 맞아요. 처음 맞아요. 해봤어요. 네. 요즘 진짜 다 맞아. 해야 네, 되더라고요. 요즘 다 밥 먹을 때도 해야 네, 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맞아요. QR 체크 혹은 이제 방문 기록을 작성을 네. 해야 되니까 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네. 부분이어서 저는 이 부분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놀랐고 한편으로는 물론 방역을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내가 다니는 모든 곳이 이렇게 기록에 남겨진다는 게 약간은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네. 자, 두 분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게 됐다라는 거를 좀 느끼셨어요? 저는 일단은 뭐 네팔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두 분은 그게 제일 클 것 네, 같아요. 이번 그래서- 휴가 때 네. 못 간 거. 그렇죠. 일단은 뭐 고향을 간다라는 것도 이제 뭐 불가능
하죠 뭐 이제. 그래서 그 여행이라는 단어가 아예 지금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행이라는 게 이제 뭐 해외 여행 이런 거는 거의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는. 네. 저도 저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여행을 간다고 해도 계속 눈치 보게 되고 뭐 조심스럽죠. 어떤 공연이나 뭐 이런 전혀 문화생활 없죠.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저기 잠실 쪽에서 공연을 보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다 취소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뭔가 2.5가 굉장히 많이 심각하긴 하구나. 그래서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얼굴을 알려졌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것도 약간 좀 많이 이번에 그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거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뭐 마스크 하고 다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네. 어쩔 때는 이제 뭐 사진 찍힐 수도 있고 뭐 이제 영상 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 왜 마스크를 안 하니? 어. 왜 마스크를 안 하고 이 사진을 찍었습니까? 이런 이제 약간 분명히 우리한테 걱정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도 맞는데 근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 좀 우리가 계속 생각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저 썼는데 뭐 안 썼나 뭐 좀 잘못됐나 막 그런 생각을 괜히 하게 되는 것도 맞아요.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과연 이 마스크를 쓰고 맞아요. 나가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요. 언제 이걸 잠시 벗었다가 다시 껴야 되는 건지 네. 그게 진짜 그 경계가 그러니까 구분이 안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저희도 이 방송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네. 아크릴 가림막이 맞아요.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진행자와 출연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여부를 놓고도 사실 내부에서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나온 지침을 보면 방송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은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것이 허용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고 이제 뭐 듣거나 보시는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어찌됐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국에서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오늘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건데 마스크에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나온 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정부의 어떤 강제성이 개인의 자유를 훼손한다라는 이유로 시위가 벌어졌었어요. 두 분 혹시 이 뉴스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위를 보면서 두 분은 일단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약간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마스크에 대한 그런 거부감은 없어진 것 같고 일단은 그쵸. 왜냐면은 맞아요. 진짜 우리는 오래 전이라기보다는 뭐 좀 됐잖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그렇죠, 다닌 지. 일단 예, 그래서 약간 좀 미세먼지 뭐 이런 것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팔에도 이 문제가 제일 컸어요. 뭐 마스크를 진짜, 예. 착용하는 것에 예, 대해서. 우리도 이제 밖에 나갔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해서 그때 이제 2주 동안 그 락다운을 끝냈고 이제 다 사회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도 네. 마스크 써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써야 되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안에서 그런지 그런 것들도 이제 되게 뭐 우선적으로 좀 생각이 들지 않을까 네. 생각도 하고요. 다니엘 씨를 전화 연결할 걸 그랬나요? 진짜. 근데 근데 일부 라디오에서는 전화 연결로 아예 다 네,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요즘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저희도 이 수요일 코너 빼고는 다 지금 전화 연결로 진행 중입니다. 안 이번 받을 주는. 것 같아. 지금 하면. 바쁜 사람. 네, 아무튼. 근데 아무래도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인식이 조금 한국이랑 확실히 다른 것 다른 같긴 것 해요. 같아요. 러시아도 네. 일단 마스크를 이미 쓴 사람은 이미 뭔가 병들어 있어요. 있다. 맞아요. 그거는 아, 되게 인식이 예, 그런 인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외국에 가면. 그리고 이게 음. 당신이 의사야?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그렇죠. 하시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마스크를 이미 쓰고 있으면은 뭔가 더 피하게 되는 약간 그런 아, 거 저 사람 같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은가? 네, 근데 맞아요. 이렇게 보게 되는 그거는 거군요. 저도 네팔에 2년 전에 갔을 때 네. 그 이게 마스크를 하고 갔었거든요. 저는. 아, 수잔 씨가 마스크를 하고 아니, 네팔을 제가 네팔에 갔는데. 갔었어요. 네. 공항에서 내렸는데 다들 저를 엄청 쳐다봤어요. 일단은. 그치. 그 다음에 외국인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집에 갔었는데 마스크 쓰니까 그쵸. 네팔 사람 아니죠. 아니구나. 이 나라 사람 네, 아니면. 네, 네. 근데 이제
집에 갔는데도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뭔가 뭐 아픈 거니 아니면은 뭔가 문제 있냐고 계속 물어봤었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아예 한국에서 왔으니까 K-팝 애들 다 아이돌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따라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이런 알지? 차이가 약간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이제 범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 뭐 어디든지 마스크 쓰고 다녀도 상관은 없다. 근데 미국이라든지 맞아요.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얼굴 가리는 것이 위협적으로 위협적으로 이제 볼 위협적으로 수 보인다는 거죠. 있다고 하는 그런 점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얼굴을 통해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약간 특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표정이 워낙- 안 네. 보이니까. 표정이 안 보이니까. 일단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도 안 되고 저희는 러시아인들은 또 막 약간 도도하게 다니잖아요. 다 무서워 보이는 거야. 안 그래도 눈밖에 안 보이니까 다들 막 서로 막 이러고 때려보고 다니고 그래서 확실히 위협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이 마스크가 굉장히 문화적 차이가 크다라는 걸 저희도 뭐 이 시간에 많이 다루기도 했고 저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서양에서는 마스크를 쓴다라는 진짜, 것 진짜, 인식 진짜. 자체가 다르다는구나를 맞아요. 알았어요. 아마 네네. 많은 분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아셨을 테고. 근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그런 문화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착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그렇죠. 한국에선 드는데 재밌는 게 여전히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군요. 이 대본을 오히려 보고 대본을 오히려 보고 반대로. 어제 저 네팔에도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냐? 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더니 해도 안 해도 이거 어떻게 걸릴지 없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일단 뭐 그러니까 팩트가 없잖아요.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뭐 안 죽나? 막 그런 식으로 예.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뭐 한국도 지금 뭐 터졌잖아요, 또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차피 그렇지. 마스크 네, 써도 쓰잖아요. 그렇게 네. 감염되는데 네, 한국 써도 사람들 그만, 안 써도 대부분 그만. 다 쓴다고 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그거는 글쎄요, 저는 쓰고 다니는데요 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에바가 얘기한 대로 진짜 이제는 쓰지 말아야 되나? 그냥 아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아마 우리나라도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어찌됐건 뭐 불편하니까요. 그렇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마스크를 써야 되나라는 거에 좀 반신반의하셨다가 마스크 착용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느껴지는 사건들이 좀 최근에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파주오 스타벅스 사례 같은 네. 경우,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집단 감염이 됐는데 이제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근무 내내 착용했던 직원들은 감염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 제가 봤던 건 유치원에서 한 아이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음성이었어요. 접촉한 아이들은. 그 이유는 저도 이제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니까 그렇죠. 유치원에서는 다 마스크를 끼고 있거든요. 네. 유치원 친구들은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을 때도, 가림막에서 가림막에서 따로따로 아이들은 밥 먹는다고 먹고요. 들었습니다. 네, 정말 진짜 다행. 네, 떨어져서 앉아서 밥을 먹고 그리고 그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고 뭐 그 비말 문제 때문에 양치질도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네네네. 네. 그 정도로 정말 조심해요. 그래서 오히려 유치원 내에서는 집단 감염이 없더라. 이런 소식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팩트라는 거는 이제 팩트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잖아요. 근데 네.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 뭐 되든 안 되든 걸리든 안 걸리든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그냥 무식하게 예. 그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약간 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감염이 안 됐다. 이런 사례가 안 나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렇죠. 그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례가 나왔으면은 이거를 좀 더 많이 보도를 많이 그렇죠. 해서 보도를 해줘야 될 것 확실히 같아요.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알아서 조심하자.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강요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더욱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또 하는 또 것 어떻게 같은. 보면은 우리가 공공장소나 이런 데 갈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예의상 우리가 그쵸. 뭐 옷을 입는 거랑 비슷하게 이거를 맞아요. 한다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은 막 이런 논란들이 안 날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생각할 그러니까 때는. 예의이자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마스크 쓰는 것 역시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독일에서 그런 시위도 일어났었던 거고 네. 한국에서도 뭐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제 대중교통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네네. 케이스도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스크를 이제 공공장소에서 이제는 착용하지 않으면 더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뭐 벌금을 내는 네. 그런 국가들도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혹시 네. 두 분 사례를 좀 조사하신 게 있나요? 제가 보는 걸로는 뭐 네팔을 비롯해서 네. 아직까지는 한 50개의 국가가 거의 다 마스크를 공공장소에서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예. 중국이나 뭐 여기 네팔, 인도 또는 뭐 한국. 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벌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영국 같은 경우는 한 100불, 50불에서 네. 유로 50유로에서 한 100유로 정도 그 정도의 뭐 벌금이 낼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네팔 같은 경우는 아직 벌금 같은 거는 뭐 발표한 거는 없고요. 네. 그냥 공공 장소에 갈 때는 무조건 마스크는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무적인 그런 발표한 거는 있습니다. 저도 살짝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35유로 135.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고요. 네. 벨기에 같은 경우도 12세 이상의 이제 성인 뭐 미성년자긴 하지만 어쨌든 포함해서 성인들은 250유로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15에서 10,000유로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10,000유로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가게나 쇼핑몰, 마트 같은 데서 직원분들이 안 쓰게 되면 그 직원분들께서 이제 벌금을 이렇게 문다고 하시고요.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40에서 3,000달러까지 갈 수 있고 뭐 베트남 아까 오빠가 말한 것처럼 네. 중국, 뭐 대만, 홍콩도 2만에서 5만 달러까지 또 네, 벌금이 네, 나오고 뭐 거의 다 뭐 합니다. 중동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들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그냥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그런 발표를 많이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10월부터는 지자체별로 다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이나 카페, 음식점 이런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에 이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 뭐 다른 나라도 보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 6개월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법안이 나왔고 강경하네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 자카르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화장실 청소. 를 괜찮은데? 오, 이렇게 노동력을. 그러니까요. 네. 자, 마스크를 둘러싼 자유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봤고 두 번째로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바로 종교의 자유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2차 대유행이 심각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 뭐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보수 세력이 주도한 광화문 집회가 지금 꼽히고 있어요. 실제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의 분노는 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집회를 했으며 왜 굳이 이런 시기에 대면 예배를 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면 예배라 함은 장소에 모여서 서로 장소에 얼굴을 모여서 보고 예배를 하는 걸 말합니다. 네, 개신교 단체들은 뭐 이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대면 예배는 우리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일부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최근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데 이 부분을 보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 두 분은 종교가 저는 정교회, 러시아 네네. 정교회고 수잔 씨는 저는 뭐 그쵸.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그런 정교. 네, 종교의 갈등. 이 부분을 보면서 외국인이시니까 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당연히 저도 막 그렇게 엄청 신자라고 막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네. 일단 자기 생명도 중요하고 남의 생명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저는 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너무 빠져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이제 막 보면은 약간 구원자 네. 신드롬 같이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리라 이런 게 되면은 사실 그리고 어쨌든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종교의 그런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저는 솔직히 신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나만의 믿음, 나만의 그런 신은 당연히 누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 누구 신도 뭐 다른 사람을 해치고 맞아. 너만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신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개인의 그런 자부심이고 개인의 그런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로 종교라고 표현을 하면서 잘못된다고 하죠. 저는 네팔도 솔직히 뭐 모든 거 막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그 말 자체는 되게 좋죠. 뭐 지구가 다 신으로서 이제 자연으로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좋은 의미네요. 그쵸. 지구에 근데, 있는 예. 모든 것들이. 모든 게 다 그렇게 의미가 좋은데 왜 그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악용하고 있는 그쵸. 거죠. 그거를 왜 우리가 다 모든 거를 막 배려하고 모든 거를 존경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리더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뭐 부처님이 와서 쟤 해쳐도 된다라고 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해석의 문제가 그쵸. 해석에 있었다는 문제가 거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팔은 저도 또 오늘 이 종교 네네. 얘기를 하면서 수잔 씨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 예, 예. 네팔은 사실 종교가 사회에서 엄청, 차지하는 그렇죠. 영향력이 네. 굉장히 크고 네. 일상생활이 종교가 정말 많이 스며들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네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생활 속의 일부일 텐데 네네. 그럼 지금은 어때요? 근데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루 시작부터 해서 밤까지 다 신부터 시작해서 신부터 끝나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먹을 때부터 뭐 할 때부터 신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락다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서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모든 이제 뭐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다 집에서 해요. 그러니까 네팔은 또 이제 가정에 보시면은 집마다 이렇게 조그만 그런 절 같은 거를 만들어 놔 있어요. 집 기도를 할 안에.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장소가 있는 장소가 있군요. 있어요. 네. 어디 뭐 신을 모셔놓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락다운 상태 때는 이제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절이라든지 사원이라든지 방문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락다운을 딱 풀고 나서 2주를 이제 풀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의 그 뭐라 해야 되나 축제 시즌이 시작하거든요. 네. 지금도 축제 기간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다 폐쇄됐고 뭐 취소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2주 동안 딱 이렇게 풀었는데 네. 그때 갑자기 24시간 안에 50명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카트만두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이틀 후에 다시 또 락다운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 종교라고 해서 우리가 막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많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살아야 내년의 축제를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메시지들도 이제 계속 전달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하는 위식들은 하면서 네. 사람들만 이렇게 안 모이는 그런 형태로 조금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종교 그렇죠. 의식들을 하면서 네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팔 같은 경우는 보면. 자, 방역 과정에서 마스크, 종교의 자유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 끝으로 말할 건 바로 가짜뉴스 부분이에요.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또 요즘 나오는 자유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가. 가짜뉴스조차도 표현의 자유이다. 음흠. 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유 이것도 진짜 이게 약간 좀 화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바이럴이라는 말이 말 되는 소리를. 아니 그래도 막 인포데믹이라고 이제 말도 네.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 인포데믹이 더 빨리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뭐 좀 필터링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는 저도 지금 방법은 없지만 네. 그래도 조금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 너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저희 뭐 네팔에 있는 분들도 지금 집에 있으면서 항상 보는 게 그렇죠. SNS라든지 인터넷이나 이런 이런 거거든요. 것들로 그래서 소식을 접하니까. 한 가지만 이렇게 뭔가 나오면은 그거에 다 몰두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필터하는 그런 과정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당연히 접근성이 쉬워졌다는 게 좋은데 모든 걸 다
접근 가능하게 돼버리니까 네. 이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굉장히 구분하기가 너무 혼란스러워진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일단 이거를 퍼뜨리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한 거다라고 하면 사실 말이 되지가 않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게끔 만드는 게 저는 사실 그게 표현의 자유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거는 주입을 하는 주입을 한 거지. 예, 표현을 그냥 이렇대 이게 아니라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 사람이 정말 뭐 어디서 검색을 해서 알아보고 나서 나한테 준 정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말 다양한 가짜 뉴스들이 생산이 됐습니다만 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많아요. 이탈리아에서는 중국이 박쥐와 쥐를 이용해서 뭐 슈퍼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더라. 뭐 영국 같은 경우는 5G 이동통신 전파를 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 그렇죠. 그 뭐 빌 게이츠가 뭐 네, 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게이츠가, 네, 그 지금 백신 나오면 백신 팔라고 그거를 먼저 맞아요. 넘겼다고 러시아에서도 그런 이 얘기도 얘기가 많이 진짜 많이 나오고. 나왔어요. 네. 머리에 뭐 칩을 심는다는 아버님이 그... 먼저 백신을 아니.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유, 저희도 백신 때문에 또 나중에 네,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로요. 1860번님께서 옳은 것을 믿는 건 좋지만 내가 믿는 것만이 옳다는 건 잘못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것도 맞는 네, 말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믿는 것만이 뭐든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보다는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뭔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요즘은 좀 다양한 정보들을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867번님께서는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쓰면 왠지 아픈 사람처럼 인식이 돼서 그에 익숙해 있던 어르신들은 사실 코로나 초기 때도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았죠. 하지만 다행히 한국은 전체 국민의 인식을 빨리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매체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1088번님께서는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유라고 해서 범위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모두가 힘든 시기 개인 이기주의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 제가 소개해드린 문자 메시지가 오늘 저희가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 주셨어요. 네, 방역 그럼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자유의 훼손을 어디 범위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워낙 지금 전례 없는 위기이다 보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자유는 조금 양보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끝으로 두 분 한마디씩 해주시고 저희 오늘 토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일단 뭐 국가에서 하는 방역, 뭐 어디에서 기관에서 하는 방역은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내 방역은 내가 하고 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좀 더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세요. 수잔 씨는요? 네, 저도 뭐 개인의 그런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종교라든지 뭐 모든 게 뭐 정책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만 피해 안 갔으면은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 늘 건강하시고 코로나를 조심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참 뭐 그 누구도 지금 어떤 누구만 자유가 억압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특정 누군가만 권리를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이제 우리 모두의 어떤 건강과 이익을 위해서 지금 다들 인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오랜만에 우리 에바 씨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잔 씨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